네, 안녕하세요. 풍산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풍산 어제 넥스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산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한약사업부 매각이 처리됐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인수권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던 만큼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탄약사업부 매각이 풍산홀딩스가 아니라 풍산에게 있어서 주가의 하락을 만들 악재냐고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풍산이 이란 전쟁 이후로 강한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예요? 강한 상승 과정 속에서 로열티를 붙여서 탄약사업부 매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런데 주가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매각 공시가 철회됐는데 또 한 번 조정이 나온다? 이게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고 말이 되나요? 저는 이 하락 자체가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풍산이라는 회사는 큰 사업부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신동 사업과 탄약 사업. 매출은 신동에서 70%가 나오고 탄약 사업에서 30%가 나오지만 탄약 사업이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알짜 사업부예요. 그런데 탄약 사업부를 매각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풍산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신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란 전쟁 이후로 구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왔다고요.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산 주가의 하락은 다른 방산 종목보다 훨씬 더 가파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리 가격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풍산이 탄약 사업부까지 지켜냈다? 그렇다는 건 풍산은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동 사업에서의 매출 증가와 탄약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탄약 사업은 전쟁이 끝났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중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은 어렵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제서야 탄약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거죠. 탄약은 전쟁이 끝났을 때부터 수주가 나오는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풍산 지금 나오는 조정에는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수급상에서의 움직임, 외인들의 포지션 중요해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러한 부분들 얘기 드릴 거니까 풍산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을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면 오늘 영상 넘겨듣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걱정하고 계시는 풍산 주주분들이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풍산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어떤가요? 외인들이 일단 11,000주가량 매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 보더라도 22,000주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외인들이 풍산의 펀더멘털이 깨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땐 어제 넥스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개인들의 투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인들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가기 위해서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정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인들의 보유 비중을 봤을 때 풍산 아직까지도 10%가 넘는 보유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풍산이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항상 차익 실현을 던졌다는 거예요.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이란 전쟁 이후로 강한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도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수권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강한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도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고 있는 매도는 풍산의 본질이 꺾여서가 아니라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한 매도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풍산 외인들이 다시 담아갔었던 구간이 구리 가격에서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벤트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외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실제로 외인들은 지금 풍산을 구리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거라고요. 당연히 추세 전환이 나왔으니까 비중을 실어 갔는데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의 상승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을 던져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풍사는 단순한 구리주가 아니라 다시금 방산주의 특성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외인들이 담아가는 구간에서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어난 종목이요. 실제로 대차 잔고를 보더라도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대차가 뭐냐면 결국 주식을 빌렸다는 건데, 공매도 세력들이 풍산에서의 매도를 던지기 위해서 빌려놓은 주식, 결국 공매도 잔고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공매도 얘기를 왜 드리냐면,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풍산의 펀더멘털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상환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저가 매수는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과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장가에서의 매수를 가져간다면 주가가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시장가의 매도 수량이 없다면 윗구간을 긁으면서 상환을 진행하는 숏스키즈까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풍산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개미털기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풍산을 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이 나왔을 때, 수급상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상환이 나왔을 때 외인들의 포지션 전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급상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풍산 고점에서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소폭 매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매수를 하지 않고 대량의 매도만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요. 대차를 통해서 매도를 던지는 공매도 세력이라는 거죠. 저는 공매도 세력들의 포지션 변경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풍산 오늘 시장 보고 있다가 수급에서의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잡아 드릴 거니까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풍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으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언제 비중을 확대할 건지, 언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건지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잡아 드릴 거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급에서의 신호가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의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 제가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봐요. 강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곧바로 주가가 하락을 할까요? 하락을 하고 있었던 종목에서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결국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다는 건 천만 주, 이천만 주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번에 천만 주, 이천만 주의 거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신호에서의 확률을 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의심이 되겠죠. 하지만 확률을 올려나가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지금 풍산 주주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저 증시시장에서 깡통 많이 잡았거든요. 지금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는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그러한 투자를 유지했다면 증시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제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간 거. 왜냐면 지금 시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승 나왔다고 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똑같이 관망하고 있다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이 구간의 대응 같이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풍산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풍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들의 투심 말할 것도 있나요? 완전히 꺾여서 종전 나오면 매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이 나와야지 증시가 반등을 할까요? 아니라고요. 항상 어느 하나 매수를 하지 않았을 때 반등의 시그널은 나왔다고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모두 다 똑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바로 시장 회복주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전쟁이 끝나도 80달러는 가뿐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고유가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할 거라고요.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한낱 기업이 유가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낮춰가야 된다고요. AI 기업들은 구조조정 하면 돼요. 하지만 제조업 기업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 노조 자르는 거 봤나요? 못 봤잖아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상승 파동 이전에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세력들의 매집 강하게 들어왔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양산이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점에 풍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회복주에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